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 것에 대해 태평양 섬나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외신에 따르면 태평양 도서국 중 팔라우와 피지, 파푸아뉴기니, 쿡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등은 이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일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피지 총리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토한 국제원자력기구 종합보고서 내용을 지지한다며 과학적으로 통제된 방류를 태평양에서 실험된 핵무기와 연결하는 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지난달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언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바누아투와 투발루는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바누아투 외무장관은 일본의 결정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다른 옵션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태평양 도서국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초 오염수 방류에 강한 우려를 보여온 태평양 도서국 포럼은 이번 일에 대한 공식적인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헬리프나 사무총장은 오염수 방류가 지역의 최우선 순위 문제라며 오는 9월에 있을 외교장관 회의나 11월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문제에 대해 회원국 간 다양한 견해와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전례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을 지지하는 피지와 뉴질랜드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연합인 브릭스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6개국을 신규 회원으로 받아들인 가운데 당초 가입이 유력하던 인도네시아는 처음부터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공을 방문 중인 조코이 대통령은 영상 성명을 통해 브릭스 신규 회원국이 되려면 관심 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서한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브릭스 회원국과의 관계가 좋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 매우 돈독한 사이라며 여전히 브릭스 가입을 검토 중이지만 서두르고 싶지 않고 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국내 총생산 규모로 세계 15위권인 인도네시아는 브릭스가 회원국을 확대할 때 브라질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가장 유력한 후보국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브릭스 가입을 주저한 것은 비동맹 중립주의라는 인도네시아의 외교 노선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간 중국과 러시아는 브릭스의 경제적 정치적 외연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브릭스를 미국과 서방 중심의 주요 7개국 모임의 대항마로 키워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릭스에 가입할 경우 반미 반서방 노선에 함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부담에 인도네시아가 일단 가입을 보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조코이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의 연설에서 개발도상국들이 단결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며 무역차별은 거부돼야 하며 하류 산업지원 정책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세계 경제 질서가 매우 불공평하며 개발도상국들이 평등하고 포용적인 협력을 옹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니켈과 보크사이트 등의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정제련소를 세워 제품 형태로 수출하는 하류 산업을 강화하려고 하자 유럽연합이 이러한 니켈 수출 금지 정책이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라며 제소했으며 국제통화기금도 수출 규제가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을 염두하고 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5.7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P통신과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정책금리 7일물 역환매 조건 부채권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7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다른 2개의 정책금리인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각각 5.00%와 6.50%로 유지했습니다. 중앙은행은 현행 금리 수준으로 인플레이율을 올해 2에서 4% 목표 범주에 머물게 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은행은 루피아 안정을 유지하는 게 금융정책의 주안점이라고 거듭 표명하며 중앙은행은 보유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루피아 표시 신규 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리 와리지오 중앙은행 총재는 새로운 공개시장 조작 수단으로 외국에서 자금을 금융시장에 유치하는 노력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루피아 방위가 인도네시아 경제, 물가, 성장을 글로벌 파급 효과에서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며 모든 국가가 환율 약세를 겪고 있고 우리의 우선적인 과제는 개입을 통한 환율 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스팟 시장과 국내 차익 결제 선물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중시해 새로운 증권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중앙은행 총재는 전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2분기 경제 성장률은 개인 소비 증가에 힘입어 예상을 상회했지만 내년 2월 선거를 앞두고 투자 결정 보류로 연내 전망은 어두운 편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2023년 경제 성장 예상치를 4.5에서 5.3%로 유지했으며 7월 인플레이율은 3.08%로 중앙은행 목표 범주인 2에서 4%의 중간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연말까지 인플레이율이 2.9%로 저하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내년 인플레 목표는 올해보다 낮은 1.5에서 3.5%로 잡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쇼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존재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컨설팅 회사 모멘텀 웍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틱톡의 온라인 판매 기능 틱톡샵의 동남아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13%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틱톡샵의 동남아 지역 총 거래액이 2021년에 6억 달러에서 단기간에 급증하여 2022년 44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연 검색을 통한 트래픽 수가 많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하여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목표로 하고 있는 150억 달러를 달성하여 점유율이 13.2%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의 라자다, 인도네시아의 토코피디아에 필적하는 규모로 10여 년이 걸린 경쟁사에 비해 틱톡샵은 불과 3년 만에 성장을 이룩한 셈입니다. 한편 틱톡샵은 2023년 기준 동남아시아 주요 6개국과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총 9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이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다만 회계상 이익에 가까운 만큼 완전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상반기 해외 법인 기준 1,14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6.9% 성장한 수치이며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주요 해외 법인에서 성과를 거둔 결과입니다. 인도네시아 KB부코핀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74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인수 시점인 지난 2018년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어 1조 원에 가까운 정상화 비용을 소모했습니다. 그 결과 KB부코핀은행은 올해 상반기 87억 원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하면서 적자의 늪을 벗어났습니다. 국민은행이 꾸준한 유상증자로 부실 기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덕택입니다. 또한 KB국민은행 미얀마 법인과 캄보디아 프라삭 법인도 상반기 각각 6억 원, 788억 원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해외 실적을 견인했으며 중국 법인은 같은 기간 231억 원의 순이익을 올려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해외 실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움츠러든 영업 현장이 활발해지면서 회복됐습니다. 다만 부코핀은행 흑자 전환의 경우 지난해에 충당금을 쌓은 결과이고 영업 회복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5,700억 원 수준의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6월 21일자로 부실채권 매입은 마무리된 상태이며 아직까지 향후 계획은 없다며 장기간 시일을 두고 부코핀은행 정상화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루다 항공 등 세계 국영 항공사의 합병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3일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에릭 토이르 인도네시아 공기업부 장관은 가루다와 가루다의 저가 항공사 시티링크, 버르타미나의 자회사 펠리타 에어를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영 항만 운영사인 펠린도도 4개로 나눠졌던 조직을 합병의 비용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설명한 뒤 세계 국영 항공사도 비용 절감을 위해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릭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700대 이상의 항공기가 필요하지만 200대가 부족한 수준이라며 국영 항공사들이 합병하면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운항할 수 있는 항공기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루다 항공의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아직 초기 단계지만 합병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시티링크 사장도 올해 안에 합병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펠리타 에어 사장도 정부의 합병 검토를 환영한다며 항공산업을 강화하고 항공권 가격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새 회사의 시장이 달라 합병을 통한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과 함께 새 회사를 모두 합병하는 것보단 가루다의 구조조정과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 시티링크를 펠리타 에어에 매각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가 65%의 지분을 소유한 가루다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었으며 지난해 6월 채권단 승인을 받아 142조 루피아의 부채를 재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만 약 14억 달러의 순손실을 내는 등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최고봉 푼짝자야의 만년설이 엘니뇨의 영향으로 3년 후인 2026년 이전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기후지질청은 지난 2000년 2.4제곱킬로미터에 달했던 푼짝자야의 만년설 면적이 지난해 기준 0.23제곱킬로미터만 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두께도 2010년에는 32m에 달했지만 2021년 기준 8m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기상기후지질청에 따르면 푼짝자야의 만년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두께가 연 1m씩 얇아졌지만 2015년과 2016년 강력한 엘니뇨의 영향으로 연 5m씩 녹았으며 최근에는 연 2.5m씩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기상기후지질청의 연구원은 지금 속도라면 2026년에는 만년설이 다 녹을 것으로 보인다며 엘니뇨로 기온이 더 올라가면 이보다 더 빨리 만년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푼짝자야는 인도네시아 동부 파푸아주에 있는 높이 4,884m 산으로 인도네시아가 열대기후지만 해당 산은 워낙 높아 정상에는 1년 내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